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남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당신은 그의 진심을 영원히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남자의 심리 깊은 곳에 숨겨진 본심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이 글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솔직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당황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츤데레 같은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악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상해진 남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이해할 수 없던 행동 뒤에 숨겨진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신경 쓰이는 남자가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려고 하면 두려워지거나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솔직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은 말로 표현하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감정만 커져가는데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마치 사랑 노래 가사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 자체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 중에는 나름의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싶다는 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한 결과 실행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자신이 그린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괴로워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한 결과 행동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왜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할까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참고로 이 행동은 본인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남자의 자존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강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자랍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억누르게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 나름대로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 실수할까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큰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남자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남자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은 꼭 말을 걸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계획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연습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준비했던 말은 온데간데였고 심장만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내리게 됩니다. 내린 후에 왜 또 말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에 앉고 싶은데 일부러 반대편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앉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어색해질까 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 남자가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으면 더더욱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남자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멀리서 몰래 쳐다보기만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다른 곳을 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오히려 상대 여자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각성 상태가 되면 인간의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극도로 강해지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행동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계획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긴장감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생물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머리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도 몸이 경직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왜 말도 안 걸어 하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가 말을 걸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크면 클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어색한 행동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남자들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잘 걸면서 유독 특정 여자에게만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활발한데 당신 앞에서만 조용해진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직접 대면할 때는 말을 못하면서 문자로는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는 꽤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남자가 온라인에서는 먼저 연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발견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이 진심으로 좋아할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거나 내성적인 성격의 남자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남자는 이런 긴장감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경험 많은 남자도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심이라는 감정은 강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지 않도록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이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절대 들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숨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은 좋아하는데 들킬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행동이란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대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는 것은 창피한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피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감정 표현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행동이 눈에 띕니다. 시선을 부자연스럽게 피하거나 일부러 대화에 끼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남자가 가진 가장 큰 모순점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모임이나 회식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남자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직됩니다. 좋아하는 여자 근처에는 일부러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그녀에게는 직접 말을 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녀가 듣고 있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신경 씁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면 내심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봐도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쟤는 특정 사람만 피하지 하고 주변에서 눈치채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만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숨기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티를 내는 꼴이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무관심한 척하면
오히려 그것이 관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진짜 무관심입니다. 일부러 무관심한 척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의 패턴으로 그룹 대화에서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할 때 좋아하는 여자가 질문을 하면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다리거나 짧게만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은근히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관심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이 이 유형의 남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의 게시물에는 절대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항상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는 활발하게 반응하면서 유독 그녀의 게시물만 무시합니다. 이것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는 과도한 행동의 일환입니다.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의 게시물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행위 자체가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둘의 관계를 놀리거나 떠밀 때입니다.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극도로 부정합니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라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닌데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부정 반응 역시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관심과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찾아보세요. 말로는 관심 없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눈을 피하면서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화에 끼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한 말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단서들을 모아보면 그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통 친구에게 그녀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면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들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통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나중에 우연을 가장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관심 표현도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친구가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물어보던데라고 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투심이 극도로 강해지는 현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극심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질투심이 넘쳐 흐릅니다. 무의식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거나 기분이 확 가라앉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당신이 멀리서 다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리액션을 해서 당신의 시선을 끌려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저절로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질투에 미친 결과 남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질투한 결과 당신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질투할 때는 비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과 이야기했어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특히 사귀기 전 단계에서는 질투심을 드러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표현할 수 없는 질투는 내면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불필요하게 퉁명스러워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자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주목하세요. 혹시 직전에 다른 남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투하는 남자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슬쩍 그쪽을 쳐다봅니다. 대화 내용이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재빨리 다른 곳을 봅니다. 또한 그 상대 남자에 대해 은근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 좀 별로 아니야 같은 말을 슬쩍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비하가 아니라 질투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혹은 당신이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갑자기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거나 대화에서 빠지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미세하지만 주의 깊게 보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친밀하게 행동할 때 반응이 극대화됩니다. 가벼운 어깨 터치나 팔짱 끼기 같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남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핸드폰을 갑자기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것도 전형적인 회피 행동입니다. 자리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 받는 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질투심을 감추기 위한 회피 전략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추스르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가 질투 후에 보이는 후속 행동도 특징적입니다. 질투를 느낀 다음 날이나 며칠 후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행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말도 못 걸던 사람이 갑자기 밥같이 먹을래 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성은 보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원래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투에 의한 일시적인 동기부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평소와 다른 적극적인 행동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직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파악하려 합니다. 그 남자 누구야? 라고 직접 묻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내려 합니다. 혹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오늘 누구 만났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별일 아니야 라는 투로 물어보지만 내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답에 따라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났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습니다. 여자친구들과 만났다고 하면 은근히 안도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하면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남자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무관심한 척해도 질투의 순간에는 본심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질투하는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친데레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신이 요청하면 응합니다. 초대를 받으면 정말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대답합니다. 마치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기꺼이 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시크한 남자의 경우 뭐 괜찮은데 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함께해도 괜찮다는 뉘앙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고 있으니 그 점은 알아주세요. 사실 이런 남자들도 자신이 먼저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초대할 용기가 없어서 상대방이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으면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에게는 꼭 먼저 제안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자면 제안을 거절하면 기회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접점이기에 초대받은 것을 데이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무리해서라도 비워서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상해진 남자의 행동에서 핵심은 솔직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부탁을 받거나 초대를 받을 때는 다릅니다. 기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친데레 같은 태도 중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신으로부터의 행동에 대해서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솔직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의 종류에 따른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벼운 초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같은 가벼운 제안을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으면 남자는 내심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뭐 시간 되니까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줄 것이 없어서 함께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점심을 같이 먹은 후에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 하면 그냥 이라고 대답합니다. 절대로 점심을 같이 먹어서 기분이 좋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형의 남자가 가진 특징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초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남자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쁜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데이트인가 아닌가를 두고 머릿속에서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냥 친구로서 초대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이든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거절했다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가자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옷을 입을지 벌써 고민합니다. 제안을 받은 날부터 당일까지 매일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무슨 대화를 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미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영화 후의 식사는 어디서 할지까지 혼자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면 준비한 것의 절반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긴장해서 또다시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라는 질문에도 아무데나라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맛집을 검색해 놓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제안에 대한 응답 속도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바로 확인하지만 즉시 답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빨리 답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들킬까봐 시간을 두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답장 내용을 작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줄짜리 답장을 쓰면서도 수십 번 수정하고 고치고를 반복합니다. 이모티콘을 넣을지 말지도 고민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보낸 답장은 짧고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고민과 기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거절의 기술이 매우 부족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취소하고라도 응하려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미루거나 개인 일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야, 우리 약속 취소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갑자기 일이 생겼어라고 둘러댑니다. 물론 그 일이 좋아하는 여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남자들은 제안의 내용보다 제안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뭘 하자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함께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해도 기쁘게 응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게 뭐야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겉과 속이 다른 반응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이런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안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제안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같은 부담 없는 제안이 좋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응하면서도 무덤덤한 척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바쁘다고 거절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반드시 다른 날은 어때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대안을 꼭 제시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두면 그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차가워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한 마음 때문에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남자도 있습니다. 본인은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이 감정의 기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남자는 거리 조절이 매우 서투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색해지거나 이상하게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솔직해지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다정함과 차가움의 반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은 좀 다정하게 대해야지 하고 마음먹습니다. 실제로 아침에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인사하거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너무 티났나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커지면 오후에는 갑자기 차갑게 돌변합니다. 아침의 다정함을 상쇄시키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 들킬까봐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잘해줬는데 오후에는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고 의아해집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감정 전쟁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패턴은 며칠 단위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매우 친절하고 관심을 보이다가 다음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됩니다. 친절하게 대했던 날 밤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티를 냈나 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날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당신은 그의 진심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날 자체가 없습니다. 다정한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호감의 증거입니다. 차가운 순간은 그 호감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또 다른 패턴으로는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둘만 있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둘만 있을 때는 비교적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발견했다면 매우 유의미한 신호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무관심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따뜻한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의,